사장 나와, 이 멘트가 나와야죠. 이때가 중요한 겁니다. 자, 일단 사장이 진짜로 나오면 일반적으로는 수월해집니다. 젠틀한 사장님이 매너 있는 대처와 진실한 사과가 정답이죠. 그러나 세상의 사장님들이 다 젠틀한 건 아닙니다. 만약 사장님의 요리 실력이나 경영 능력은 정말 기가 막힌데 너무 바쁘고 힘들어. 그래서 화난 고객 앞에 등장한 사장님의 태도가 고객 기준에서 고압적이고 너무 불친절하다면 어떨까요? 고객의 화에 기름을 붓겠죠? 보통 바쁘다 현대 병원 사회에서는 종종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직접 해결하는 게 어찌 보면 더 편하고 모두가 행복한 길이에요. 일단 클레임이 걸렸을 때 행정 파트, 간호 파트, 간호조무 파트에서 해결이 되면 정말 해피하겠지만 대부분의 큰 소리가 났을 때는 의사 가운 입은 사람이 나와야 어느 정도는 스무스하게 해결이 됩니다. 이건 팩트예요. 만약 사장이 부재 중이거나 도저히 나올 상황이 아니라고 젊은 매니저라는 사람이 나왔다면 어떨까요? 사장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마찬가지로 정중한 애티튜드로 사과를 한다면 어느 정도 화는 가라앉을 겁니다. 화를 낸다는 것 자체는 내가 불쾌한 감정을 갖게 했다는 것을 누군가가 시정 가능할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알아주고 미안해하면 웬만해서는 가라앉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일단 이 환자분이 도대체 왜 화가 났는지를 차분히 좀 들어주고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드리면 좋은데 여러분도 시간이 없죠. 그래서 정확히 여러분의 입으로 코멘트로 당신이 이런 점에서 불편했고 그래서 화가 난 게 맞는지 핵심을 짚어주면 거기가 일단은 힐링 포인트입니다. 정확히 파악하는 거죠. 근데 최악은 듣다가 못 참고 근데 하면서 둘 다 빡치는, 그래서 둘 다 큰 소리 내는 거죠. 그냥 뭘 해야 할지 잘 모르겠고 너무 심각해서 해결할 자신도 없고 듣다 보니 나도 같이 화가 나면 그냥 차분히 듣기만 하고 공감 리액션만 하세요. 최소한 일이 더 커지진 않아요. 이게 의사가 클레임을 해결하다가 왜 중간에 못 참는지를 생각해보면 사실은 좀 그래요. 일단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바빠, 시간도 없어, 다른 일들이 산더미처럼 지연되고 있고 듣다 보니 내 잘못도 아니야,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건데 내가 왜 이 일까지 해야 하는 거지? 생각해보니 월급도 로딩에 비해 턱없이 적어. 그리고 내가 의사결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결책을 줄 수 있는 위치도 아니야. 그런데 나보고 어쩌라고. 이러면서 이제 이성의 끈을 놓는 거죠. 자, 혹시나 의사로서 살다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러면 안 됩니다. 그냥 여러분은 천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기 최면을 거세요.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는 천사. 천사는 아무리 월급을 적게 받아도 아픈 사람한테 막 화를 내거나 그러진 않을 거잖아요. 그게 슬퍼도 천사의 삶이잖아요. 유급천사. 사실 우리가 고객으로서 레스토랑을 방문했을 때는 높은 수준의 그만한 가격에 합당한, 아니 그 이상의 서비스를 당연히 원하지만 막상 가운을 입고 우리가 환자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순간 그런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도 분명히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비보험이 아닌 대부분의 의료 습관은 정해져 있잖아요. 십수년째 물가 상승률도 반영 못하면서 아니 내가 이 돈 받고 이 월급 받고 고쳐주기까지 하는데 라는 생각이 보통의 대학병원, 종합병원에는 아주 짙게 깔려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분명히 있는 거죠. 너무 솔직했나요? 혹시나 의사가 아닌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불쾌하셨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만 의사도 결국 그냥 월급 받고 월급 주는, 그렇게 가족들 부양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단지 순수한 의료를 하는 것 뿐이지 자원봉사자가 아니잖아요. 봉사를 강요할 거면 다른 직업들도 대통령, 정치인들도 월급 안 받거나 아니 최소한 이런 것보다는 덜 받아야죠. 자, 다시 정신 차리고 주제로 돌아와서 일단 최소한 우리가 레스토랑이나 카페에 요구하는 최소한의 서비스 수준이 의료진에게도 탑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호텔 수준이면 더할 나위 없겠죠? 사실 그게 남들과 차별화된 직업 정신이고요. 아무튼 중요한 건 내가 치료해 주느라 너무 바빠서 친절까지는 신경 못 쓴다 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응대하고 있는, 내게 클레임을 호소하고 있는 고객의 가족이 아프다는 데에 온 신경을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게 일단 모든 클레임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된 클레임을 원만히 수습할 수 있는 첫 시작입니다. 이제 겨우 본론 시작했네. 힘들어. 큰일 났네. 자, 이제부터는 빠르게 요약을 해보죠. 여지껏 엄청 썰을 들었는데 영양가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뭘 요약하냐고요?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지금 클레임이 걸렸다고, 외래에서 병동에서 큰 소리 나고 있다고, 지금 당장 와주시라는 연락을 받고 가고 있는 중이라면,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일단은 여러분의 쥐꼬리만한 월급 생각, 지금도 지연되고 있는 업무들, 도대체 누가 이런 잘못을 한 거지? 내가 뭔 잘못이야? 이걸 내가 왜 해야 해? 이런 생각들 일단 머릿속에서 다 지우세요. 당장 직면한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세요. 이 환자가 도대체 왜 화가 났는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왜 큰 소리를 내고 있는지 최대한 빠르게 파악하고 그 원인을 정리해서 여러분의 입으로 환자분께 얘기해주고, 환자분에게 이게 원인이 맞는지 확인을 시켜주는 것, 이게 1번입니다. 사실 화내다 보면 뭐 때문에 화냈는지도 까먹어요. 그냥 점점 더 흥분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화를 멈출 명분이 필요한데, 그게 없으면 본인도 어느 순간 멈추고 싶은데 멈출 수가 없어요. 이미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출구 전략이란 게 필요한 겁니다. 가운을 입은 여러분이 출구를 제시해 줘야 돼요. 화를 멈추게 할 명분. 그래서 여러분의 입으로 나와서 환자분과 주변인들의 귀에 박히는, 이 환자분이 어떤 불합리한 일을 겪어서 이렇게 큰 소리로 화를 내고 있구나, 그럴만하구나, 이런 얘기를 환자 보호자분들이 여러분을 통해 들었을 때 진짜 거기서부터 진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수준까지는 무조건 솔직해져야 해요. 지키지 못할 허풍이나 헛소리는 하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젊은 의사들이 의사결정권, 끝발이 없는 건 환자 보호자분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만, 그것만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알아보겠다,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제가 비록 이 병원에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일개 월급쟁이지만 환자분의 불합리함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방법을 찾아보겠다. 그러니 제게 잠깐만 해결책을 찾아볼 시간을 달라. 이렇게 그냥 솔직하게 말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알아보세요. 만약 여러분의 짐작대로 해줄 게 없더라도 알아보는 척이라도, 아니 실제로 그냥 전화를 해보세요. 한 5분도 안 걸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환자 보호자분들께 그 내용을 전달해 주세요. 어떨 것 같나요? 정말 거짓말같이 아까 막 큰 소리로 클레임을 제기하던 분들이 아닌 진정된 분들이 여러분의 답변을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큰 기대 없이요. 설사 여러분이 가시적인 해결책을 드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을 탓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직책에서 최선을 다한 거고 환자 보호자분도 그걸 아실 거니까요. 어떻게 하냐고요? 그때도 계속 화내면 어쩌냐고요? 아닐 겁니다. 여러분이 호텔이나 레스토랑에서 클레임을 걸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적당한 명분과 실리, 즉 출구가 마련되면 수긍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 출구를 환자분들께 제시해드리거나 최소한 노력하는 모습을 진정성 있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게 환자분들의 화를 가라앉혀 줄 거예요. 사실 병원에서 환자분들께 드릴 수 있는 실리는 별로 없어요. 특히 젊은 의사들은 그럴 권한도 없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금전적인 문제, 이건 좀 다른 문제예요. 이건 여러분의 선을 넘어가는 그런 문제라서 절대 오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일단 하시고, 그리고 원무과 같은 행정 파트나 오더건을 가진 윗선으로 인계를 해야 하는데, 사실 이런 문제는 그렇게 흔치는 않고 병원에서도 여러분에게 안 맡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하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진짜 꿀팁인데, 젊은 의사는 이미 재진을 확보하고 있는 선배 의사들에 비해 환자가 없는 상태에서 맨땅에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열정과 체력으로 승부를 해야 하는데, 보통 굉장히 까다롭고 클레임을 자주 하시는 환자분들은 선배 의사들도 이미 힘들어하고 환자분들도 역시 그런 선배 의사들을 보는 게 힘든 상태입니다. 서로 힘든 존재라는 거죠. 그 와중에 여러분이 정말 친절하게 응대를 해드린다면 까다로운 환자분들은 어느새 여러분들의 열성팬이 되어 있을 겁니다. 병원에서 정말 오랜만에 보는 친절과 열정이니까요. 이런 게 젊은 의사들이 빠르게 자리를 잡는 지름길이에요. 지름길은 원래 순탄치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길어졌네요. 이게 유튜브 영상은 보통 내용을 압축해서 만들기 때문에 영상이 너무 길면 다 보고 났을 때 내용이 너무 많아서 막상 머릿속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짧은 영상을 진짜 선호하는 편인데,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젊은 의사분들께 잘 전달되길 바라면서, 혹시 다른 여러 의사분들의 꿀팁들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들어 제 유튜브 채널이 그냥 젊은 의사분들을 위한 꿀팁 놀이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문득 해봅니다. 너무 야심찬가요?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뵙죠.